오늘은 깡통전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이게 최근에 되게 사회적으로 이슈가 좀 많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고 있는 이제 것 같아요. 방송에도 많이 나왔고 이제 뭐 유튜브도 보니까 이거 관련된 컨텐츠들이 많이 제작되어 있더라고요. 변호사님 되게 괜찮으세요? 아, 저희 집은 네. 뭐 괜찮습니다. 아, 그래요? 변호사인데 쫓겨나면은 좀 그렇잖아요. 나중에 혹시 막 후기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깡통전세 사기 당한 변호사가 전하는 썰 막 이런 거. 피해자의 마음을 네. 직접 경험을 해보는 그쵸, 것도 네. 중요한 네. 덕목이 되겠죠. 네, 그렇죠. 이게 전세 사기가 참 힘든 게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평생을 모아온 돈이잖아요. 그거를 못 받는다는 게 사람 피말리게 하는 참 그런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깡통전세를 오히려 예방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먼저 깡통전세가 뭔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일단 깡통전세는 간단하게 얘기해서 집주인이요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상태가 전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보증금을 못 받는데 이게 이미 다 계획이 되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떤 식으로 이제 그 작용을 하냐면은 보통 집값의 매매가 있죠. 네. 매매가가 전세가랑 거의 붙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게 경매 넘어가게 되면은 전세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경매가 팔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되면 거의 가져가는 게 없는 상태인 거죠. 보통 깡통전세가 많이 일어나는 유형은 신축 빌라들. 그래서 어떤 실거래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첫 입주하시는 분들은 조금 깡통전세를 염두해 두시고 집을 계약할 때 좀 유의하셔야 됩니다. 깡통전세를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집이 1억이에요. 근데 내가 전세 보증금이 9천만 원이. 예를 들어서 근데 내가 이제 임대차 기간 끝났는데 집주인이 돈을 안 줘. 그럼 내가 이거 집을 경매로 넘겨가지고 돈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1억 원짜리 시세라고 해서 1억 원에 다 안 팔리잖아요. 경매가 그렇죠. 유찰되기도 하고. 네. 예를 들어서 1억 원짜리인데 내가 뭐 한 7천만 원을 낙찰이 됐다. 그러면은 내가 받아야 되는 돈은 9천만 원인데 낙찰된 금액은 7천만 원이고 또 7천만 원도 다 안 들어오잖아요. 경매하느라 비용 떼고 세금 먼저 떼고 이러다 보면은 남은 돈은 막 2, 3천만 원밖에 안 되고 그러면은 나는 9천만 원짜리 전세가 들어갔는데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은 2, 3천밖에 안 돼. 이런 그렇죠. 경우가 있는데 이거를 깡통전세라고 합니다. 깡통전세가 제가 봤을 때는 계약 당시에 좀 전형적인 어떤 틀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나중에 가서 집을 경매를 해가지고 뭐 어떻게 돈을 뭐 받는다고 치고 부족한 부분은 집주인 개인한테 청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쵸. 집주인은 그래도 돈이 있는 상황이면은 사실 상관이 없는데 보통 깡통전세는 집주인들도 굉장히 돈이 없어요. 보통 깡통전세는 어떻게 되냐면 계획을 하는 거죠. 이런 어떤 설계를 하는데 여러 채의 집들이 있죠. 그거를 한 사람한테 몰아요. 돈 없는 한 사람한테 싹 모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냥 보증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임차인들은 경매해서 나온 돈만 그냥 받아가지고 나가고 그럼 개인한테 청구를 해야 되는데 개인은 채권자들이 엄청 많은 거죠. 그렇죠. 임차인들이 네, 사방팔방 네, 붙어 있으니까. 네, 네. 그래서 깡통전세가 보면은 집주인이 계약날에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혹은 그 이후라도 그 임박한 시점에 집주인이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뭐 말씀드렸듯이 이게 신축 빌라인데 집주인이 뭐 이렇게 바뀐다? 이거 조금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예. 네. 그리고 깡통전세 같은 경우는 일단 계속 뭐 말씀드린 핵심은 매매가랑 전세가가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맞아요. 어느 정도 이제 뭐 매매가는 이제 뭐 네이버 부동산이 됐든 어디가 됐든 간에 이렇게 대충 보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신축 부동산들이 문제가 되는 게 매매가를 알 수가 없어요. 그쵸, 얘네들은 네, 처음 네. 거래 일어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감정이라는 걸 받아야 되는데 이쪽에서 집주인들이 늘 하는 말이 감정가를 엄청 높게 맞아요, 네. 나왔다고 하거나 나올 거라고 해요. 그리고 감정하는 사람들하고도 짝짝꿍 돼 있는 경우도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 제가 봤을 때는 적어도 감정가 정도는 확인을 해야 돼. 그조차도 사실은 불분명하지만 그조차도 확인을 안 한다면은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김우찬 변호사님이 빌라를 말씀하셨던 이유가 아파트의 경우엔 이래요. 신축이어도 뭐 아파트 최소 뭐 몇백 세대, 몇천 세대 되니까 은행 입장에서도 거기에다 대출을 해주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대출을 해주려면은 여기 시세가 얼마인지 알아야 되니까 은행에서 알아서 감정을 해요. 이게 시세가 어느 정도 되겠구나, 뭐 10억 정도 되겠네. 감정을 하기 때문에 아파트는 신축이어도 은행권에서 평가한 시세라는 게 나와요. 근데 빌라들은 기껏해야 10세대 이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굳이 자기네들이 돈을 써가면서 감정을 해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집주인이 자기랑 친한 감평사를 이제 데려다가 감정을 하게 되고 감평사 입장에서는 집주인이 원하는 건 말 안 해도 뻔하잖아요. 이거 그렇죠. 더 높게 감정을 해달라고
해달라라는 그렇죠. 거니까 최대한 뻥튀기 해가지고 감정을 해주고 그러면은 이거 실제 시세는 뭐 10억 정도에 불과한데 감정평가사가 이거 뭐 15억 정도 나올 것 같은데요 라고 해오면은 임차인 입장에서는 뭐 15억 정도? 그러면 나는 한 13억 정도의 뭐 얘들 임차에서 들어갔다. 그럼 실제 시세는 10억에 불과하고 거기다가 경매 넘어가면 뭐 7억에 낙찰되고 그러면은 내 전세 보증금은 이제 13억인데 낙찰은 7억에 되고 이런 이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깡통전세라는 의심이 좀 들면 사실 계약을 안 하는 게 맞기는 한데 그래도 좀 뭐 자구책으로 시도해볼 수 있는 방안은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을 하는 거거든요. 네. 보험 가입을 하려면은 어쨌든 감정을 거쳐야 돼요. 보험 가입이 되면은 나중에 그 돈은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적어도 그런 안전장치는 해야 되고 그거를 임대인하고 계약을 할 때 넣어야 돼요. 이거 가입이 되는 걸 조건으로 잔금 치르겠다. 안 되면은 계약금 내놔라. 근데 뭐 계약금 안 내놓겠죠 당연히. 사기라는 가정하에. 그래서 어쨌든 그러한 어떤 문구라도 넣어서 향후에 어떤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리스크를 좀 줄여야 되고요.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 체결할 때 그걸 그렇죠. 넣어야 된다는 말씀이신 예, 예. 거죠. 그래서 네, 만약- 부동산에서 그거 체결할 때 여기에 이런 내용 넣어달라. 그렇죠. 네. 예, 그렇게 넣으셔야 되고 제가 최근에 했던 네. 거가 그런 거였어요. 이게 이분이 계약을 했는데 계약금까지 냈어요. 그리고서는 알아보니까 깡통 전세인 거예요. 자기 어떤 상황들이 다 들어맞는 거예요. 네. 이게. 그래서 당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서는 저한테 이제 온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상담을 하다가 그러면은 보험 관련해가지고서는 그거를 가입할 수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시라 네. 라고 이제 했더니 제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가입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분 이제 완전 패닉이 된 거죠. 네. 사실 이제 제가 그때 이제 그 분양 대행사랑 네. 집주인분, 공인중개사 이쪽 세 분한테 전부 다 내용 증명 돌렸거든요. 네네. 네, 내용 증명 돌리고 이제 전화하고서는 이제 사실상 뭐 한마디로 그냥 뭐 난리를 떤 거죠. 네, 네, 난리를 그렇죠. 네. 떠니까 네. 이제 그쪽 집주인이 계약금이 이제 3천이었었는데 네. 자기가 다 돌려줄 수는 없고 2,500 정도 돌려주겠다. 그게 참 사기꾼들의 그렇죠. 네. 다 돌려주진 않아요. 이게 다 참 네. 이게 특징인 게 자기가 잘못해놓고 다 돌려줄 수는 없고 그렇죠, 그렇죠. 다 일부만 돌려줘서- 돌려줄 테니 감사히 받아라. 네, 그렇죠. 감사히 받아라. 근데 이제 저희 또 의뢰인 입장에서 사실은 이제 그거라도 그게 받으면 어디예요? 사실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니까 좀 그렇게 해서 마무리가 된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네. 빨리 인지를 했으니까 그렇게 해결이 된 맞아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사기는 빨리 인지를 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상황을 객관적으로 늘 보셔야 된다. 이 말씀을 네. 좀 드리고 싶고요. 부동산 계약을 하실 때 신축 빌라 계약하신다? 그러면 깡통전세 늘 염두에 두시고서는 객관적으로 상황을 판단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